안녕하세요. 빨강구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문학계의 거장이자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헤르만 헤세의 걸작 데미안을 만나보려 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의 작품에는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와 함께 동양적인 철학도 담고 있습니다. 데미안이라는 작품은 단순히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여정, 그리고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작품의 첫 부분은 특히 순수한 어린 시절과 성찰, 그리고 데미안과의 운명적 만남이 중점적으로 그려집니다. 이제 이 소설을 통해 주인공 싱클레어가 어떻게 깨달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문장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어린 시절을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빛의 세계에서 안정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즉 어둠의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과 호기심을 느낍니다. 이 두 세계는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속한 빛의 세계가 도덕과 규율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자리한 어둠의 세계는 그를 언제나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이 두 세계를 구분하고 어둠의 세계로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빛과 어둠은 단순히 선과 악의 구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끌렸다. 어둠의 세계는 나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어둠을 부정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그곳에 대한 강한 호기심을 억누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싱클레어가 본격적으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사건은 프란츠 크로머와의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크로머는 싱클레어보다 나이가 많고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악동입니다. 크로머는 어느 날 싱클레어가 친구들에게 했던 작은 거짓말을 잡아내고 이를 빌미로 싱클레어를 협박합니다. 나는 그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크로머는 나에게 지옥의 문을 열어준 존재였다.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협박에 굴복하며 그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어둠의 세계에 조금씩 더 깊숙이 발을 들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싱클레어가 자신을 둘러싼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주요 계기 중 하나입니다. 싱클레어는 자신이 빛의 세계에 속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크로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겪는 고통과 내적 갈등은 이후 그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막스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학교 친구로 첫 만남에서부터 싱클레어는 그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낍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익숙한 도덕적인 구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고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러한 데미안의 사상은 싱클레어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둠의 세계를 단순히 악으로 간주하지 않는 보다 넓고 깊은 시각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카인이 단순히 죄인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존재라고 말하며 기존의 종교적 믿음을 재해석합니다. 카인은 그저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데미안의 말은 싱클레어의 내면에서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어둠으로 여겨왔던 세계가 단순히 죄악이 아니며 그것이 또한 인간의 본질적인 일부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싱클레어가 이후 자신의 정체성과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데미안과의 만남 이후 싱클레어는 더욱 깊은 내적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빛과 어둠을 선과 악으로만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두 세계의 경계를 모호하게 느끼기 시작하며 그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나는 더 이상 빛의 세계에서만 살 수 없었다. 어둠의 세계는 나를 부르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었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데미안의 영향을 받아 점차 기성 도덕과 종교적 규범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특히 데미안이 이야기한 아프락사스라는 존재는 싱클레어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신으로 인간의 인육성을 상징합니다. 데미안은 이 신을 언급하며 인간은 선과 악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프락사스는 신성과 악마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야. 그는 인간이 두 세계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지. 이 가르침은 싱클레어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후 싱클레어는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경험하는 내적 갈등과 혼란이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의 통과 의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깊은 자기인식을 통해 자신의 본질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시작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내 본성의 일부라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크로머나 어둠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것이 그가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싱클레어는 점차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아프락사스라는 상징적 존재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한 영적 탐구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데미안은 그의 안내자가 되어 싱클레어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넘어선 나만의 길이었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외부의 기준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그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 됩니다. 싱클레어의 사춘기는 그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제 내면의 혼란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과 도덕에 따라 살았지만 이제 그는 그 틀을 벗어나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나는 더 이상 외부의 지시나 규범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울려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싱클레어는 이제 세상과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내면에서 어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며 그것이 그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춘기 시절, 그는 외부 세계의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불안감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는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싱클레어는 오랫동안 데미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와의 만남은 짧고 강렬했지만 그가 더 깊은 내적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으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다시 데미안과 재회하게 됩니다. 데미안은 여전히 나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그는 내가 갈망하던 그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이 재회는 싱클레어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데미안은 여전히 그를 이끌어주는 존재로 그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자기 자신을 더욱 탐구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할 것을 권장합니다. 데미안과의 대화에서 싱클레어는 자신의 본질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데미안은 그에게 외부 세계의 도덕이나 규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을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을 단순한 친구 이상의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데미안은 마치 삶의 안내자이자 스승처럼 그에게 다가옵니다. 데미안과의 재활을 통해 싱클레어는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여정을 더욱 진지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과거처럼 세상의 도덕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며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과 꿈을 찾아가는 진정한 탐구자로 거듭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싱클레어는 학교 생활에서도 더 이상 주변 환경에 쉽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 더 집중하며 그 안에서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아프락사스라는 존재에 대한 사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무는 신으로 인간의 이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싱클레어는 아프락사스의 개념을 통해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과 세상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진리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프락사스는 나에게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그 너머에 존재하는 진실을 바라보게 했다. 싱클레어는 이제 선과 악, 빛과 어둠의 구분을 넘어서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진리로 통합될 수 있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라는 인물과 만납니다. 베아트리체는 싱클레어에게 있어 이상적인 여성으로 그는 그녀를 통해 새로운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아트리체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탐구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나에게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상징했다.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싱클레어는 베아트리체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현실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이상향을 상징합니다.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동경하며 그녀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과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베아트리체와의 만남은 싱클레어에게 있어 아프락사스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자신의 본질적인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발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베아트리체와의 만남 이후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감정과 깨달음을 캔버스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의 영혼을 드러내는 일이었다. 나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고 내 안의 세상을 그려냈다. 싱클레어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며 그것이 자신이 추구하는 깨달음의 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부 세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화폭에 담아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싱클레어는 자기 표현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는 예술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이 그가 아프락사스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임을 알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이 과정에서 피스토리우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예술가이자 철학자로 싱클레어에게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자기 탐구의 중요성과 내면의 세계에 대한 깊은 사상을 전수합니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아프락사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프락사스가 단순히 선과 악을 넘어선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깨달음의 상징이라고 설명합니다. 아프락사스는 우리의 본질 그 자체다. 그는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피스토리우스는 싱클레어에게 아프락사스의 개념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 깊이 탐구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는 싱클레어에게 세상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세계를 이해할 것을 가르칩니다.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은 싱클레어에게 있어 새로운 깨달음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내면의 갈등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 자신만의 진리를 찾아가는 탐구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아프락사스라는 상징적 존재를 향해 더욱 깊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혼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가 추구해야 할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로 이어져 왔고 나는 그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세상의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서 더 이상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내면 세계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 여정은 그가 아프락사스라는 궁극적인 존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점점 데미안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갈망하는 깨달음의 마지막 열쇠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데미안은 그에게 아프락사스의 의미와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 더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제 싱클레어는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네 안의 신성을 발견해라. 그 신성은 선과 악을 초월한 것이다. 데미안의 이 가르침은 싱클레어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동안 그는 세상의 도덕적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구속 자체를 완전히 넘어서 자신만의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데미안은 더 이상 단순한 친구나 스승의 존재를 넘어 싱클레어의 내면 세계에서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데미안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자유의지와 내면의 신성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모든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싱클레어는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을 만납니다.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입니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있어 모성적 상징이자 그의 내면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안내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싱클레어는 그녀에게서 자신이 갈망하던 완전한 사랑과 이해를 느끼게 됩니다. 에바 부인은 나의 어머니이자 나 자신이 갈망하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단순한 모성적 존재 이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에게 완전한 자아 발견과 영적인 성장을 향한 마지막 단계를 열어줍니다. 에바 부인과의 만남은 싱클레어에게 있어 마지막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그가 이미 내면에서 찾고 있었던 모든 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며 싱클레어는 그녀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던 완전한 자아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에바 부인과의 만남 이후 싱클레어는 아프락사스에 대한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진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진리로 나아가게 하는 상징적 신입니다. 나는 아프락사스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고 그것이 곧 나였다. 싱클레어는 아프락사스라는 존재를 통해 자신의 이중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선과 악, 빛과 어둠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완전한 자아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싱클레어는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기준이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진리에만 충실하려고 합니다. 이 자유는 그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아 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이제 완전히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에 들어섭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겪은 모든 고통과 혼란은 그를 완전한 존재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길을 완전히 이해했다. 그것은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서 나만의 길을 걷는 것이었다. 싱클레어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걷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여정은 그가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그가 데미안, 에바 부인, 피스토리우스와의 관계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신이 내면에서 발견한 진리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결국 종말을 맞이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한 진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 이상 데미안이나 에바 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는 법을 완전히 터득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완전히 이해했다. 더 이상 외부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없었다. 싱클레어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찾은 깨달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내면에서 답을 찾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완전한 자아로 거듭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는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는 장면입니다. 데미안은 이제 더 이상 싱클레어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그에게 모든 답을 맡기고 사라집니다. 데미안의 존재는 결국 싱클레어 내면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됩니다. 너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아야 한다. 나를 찾을 필요가 없다. 나는 네 안에 있다. 이 마지막 메시지는 싱클레어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는 더 이상 데미안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않고 자신 안에서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데미안은 결국 싱클레어 자신의 상징적인 존재였으며 그가 추구하던 모든 진리는 결국 그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싱클레어는 이 메시지를 통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싱클레어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나 갈등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의 여정은 그가 자신 안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그가 내면적으로 완전한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했다. 나는 내 안에서 모든 답을 찾았다. 싱클레어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모든 진리를 발견하고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내면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데미안의 첫 부분은 싱클레어가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그는 크로머와의 만남을 통해 어둠의 세계에 눈을 뜨고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탐구하게 됩니다. 특히 데미안의 가르침과 아프락사스라는 상징적 존재는 싱클레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성찰,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깊이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중반 부분에서는 싱클레어는 데미안과의 재회, 베아트리체와의 만남, 그리고 피스토리우스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아프락사스를 향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더 이상 성과 악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진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싱클레어는 자신의 내면에서 자기 발견과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탐구자로 변모하게 됩니다. 후반부에서는 싱클레어가 데미안, 에바 부인, 피스토리우스와의 만남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고 아프락사스라는 상식적 존재를 통해 선과 악의 이분법을 넘어선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성장 소설을 넘어서 인간이 겪는 내적 갈등과 성찰을 깊이 있게 다루며 자유의지와 자아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싱클레어의 여정은 결국 모든 인간이 겪는 자기 탐구와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로써 데미안의 이야기는 마무리되지만 싱클레어의 여정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전합니다.